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와이드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여권에 논란이 되고 있는 이슈들이 많습니다. 원내대표 출사표를 던진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하나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속보를 보면은 김경시 의원이 1억 원을 건넸다가 돌려받았다는 취지의 자술서를 냈다고 했어요. 그럼 일단 여기서 확인되는 거는 1억 원이 왔다 간 것까지는 어느 정도 사실로 보여요. 그렇습니다. 예.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당에서 이거 예. 해결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어떤 그렇습니다. 방안이 좀 있을 거라고 보세요? 일단 강선우 의원 같은 경우는 이 의혹이 있을 때 즉각 제명 조치를 했습니다. 그렇죠. 당에서 할 수 있는 최고의 조치는 제명 조치거든요. 그래서 강선우 의원은 제명 조치가 됐고요. 이거 관련된 지금 경찰 수사가 아마 전방위적으로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예.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찰도 이제 이러한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더 속도를 내서 수사가 진행이 될 거고 예. 그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수사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겠지만 전수조사까지도 필요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의원님? 일단 서울 같은 경우나 또 다른 지역 중에 혹시나 선거 과정에서 이런 의혹이나 문제가 제기됐던 곳들이 있으면 예.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도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또 의문이 들거든요. 실효성이요? 기밀에 몰래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걸 밝혀내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예, 예. 그러면 혹시 다른 시도당에 이런 문제 제기되는 것들이 있는지 이것부터 1차 확인을 하고 예. 그런 곳이 있으면 전수조사를 하면 앞으로 향후 선거하는 과정에서 이런 일들은 절대 해서도 안 되고 예. 하는 어떤 경각심을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한번 조사를 해볼 필요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지방선거가 지금 6개월 남은 시점에서 그렇습니다.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방선거를 임해야 되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확실하게 하지 않고서는 선거에 임하기도 좀 그런 상황인 거죠. 그렇습니다. 이런 게 문제 제기 자체가 이런 게 문제가 됐다는 것 자체가 저희 민주당스럽지 않은 것입니다. 예. 사실 이러한 그 공천과 관련된 금품을 제공하고 이것은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정치 문화가 한꺼번에 아주 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 이 깨끗한 정치 문화를 만든 것이 우리 모든 국민들이 인정을 하듯이 우리 노무현 대통령님의 등장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예. 그것이 민주당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전통과 맞지 않는 거잖아요. 공천을 받는데 금품을 대가로 받는다?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전수조사 또 플러스 저는 이번 지방선거 관련해서 좀 당 차원에서 이건 완전히 단절을 해야 된다. 혹여라도 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안 된다라는 걸 좀 교육도 하고 하면서 예. 다시 민주당스럽게 재탄생해서 이런 건 아예 다시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스럽게. 네. 예. 또 한 분이 이제 김병기 네네. 의원입니다. 이제 김병기 의원과 관련된 관심은 거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한현영 개인적으로는 김병기 의원 스스로가 네. 거치를 어떻게 좀 해야 된다고. 그걸 지금 말씀드리기보다는 김병기 의원 관련해서도 윤리감찰단에서 이미 조사가 다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조사라고 하는 건 그 공천 당시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제가 그 내용은 지금 개인적으로 확인을 할 수 없는데 윤리감찰단이 서울시당도 다 조사를 하고 공천 관련된 자료들은 무엇이 있었는지 이런 조사가 다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이걸 감찰단의 이 조사에 근거해서 그 내용이 윤리심판원으로 넘어갔습니다. 예. 그래서 심판원의 위원들은 그걸 근거로 어떤 판단을 할 거고요. 그 판단을 하기 전에 본인의 소명도 좀 들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소명까지 들은 후에 어떤 결정을 할 텐데 그것이 12일 날 곧 윤리심판원이 건이. 예. 열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좀 지켜보고 판단을 해야 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소명까지는 김병기 의원의 소명까지는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봐야 된다는 네네. 말씀이시죠. 근데 일각에서 좀 우려가 나오는 네. 것은 이것이 조금 시간이 길어지면 네. 당에 좀 부담되는 거 아니냐는 네. 지적도 네. 있거든요. 예, 그 이제 여러 문제가 있기 때문에 빨리 하면 좋겠지만 그 공당이라는 것은 절차라는 게 또 있는 거고요. 예. 그런데 제가 경험해봤을 때 과거에 이런 일들이 있었을 때 그 어떤 의원과 관련된 여러 문제들이 정당을 운영하다 보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럴 때 판결이 진행되는 속도가 지금 좀 빠릅니다. 윤리감찰단과 윤리심판원 이게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과거 선례에 비하면? 그렇습니다.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좀 조사한 이후에 그것도 먼 미래가 아니고 곧 예. 심판원이 열리기 때문에 그건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12월이면 뭐 12일이면 다음 주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나오는 국회의원들, 현역 국회의원들과 의혹이 보좌관하고 네. 문제가 좀 네. 많아 보여요. 예. 하지만 개인적으로 뭐 국회의원이시고 네. 보좌관도 있으실 거예요. 네. 그거 좀 어떻게 보셨어요? 어떤 점 느끼셨어요? 글쎄요. 뭐 이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 거냐. 저는 국회의원 하면서 아직 제 기억으로는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직원들을 뽑을 때도 제가 가서 직접 뽑는 것보다는 우리 그 기존에 있던 직원들이 새로운 직원들이 면접에서 뽑고 그러면 새로운 직원도 제 경험칙상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그리고 그 보좌하고 그런 분들은 저를 동등하게 보좌하고 역할을 나누는 거지. 예. 그분들이 저에게 귀속되거나 이런 분들은 결코 아닙니다. 서로 존중하고 예. 이런 문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벗어난 행위들은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좀 안타깝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와 특히 요즘 뭐 어제도 나오는 거 그렇습니다. 뭐 계속적으로 보좌진, 인턴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좀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이 사안은 좀 어떻게 보고 있어요? 저도 직접 들었지만요. 좋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태도와 자세가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직원도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그건 함께 공생하는 동반자적 관계이거든요. 예. 그래서 동반자적 관계의 기본이 돼야 될 것은 서로 간에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 되는 겁니다. 예. 네, 아무리 그 급수를 떠나서요. 보좌관이든 구급 직원이든 최소한의 예의와 존중이 있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제가 발언을 듣고는 저도 좀 개인적으로 놀랐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 과정에 있잖아요. 예. 아마 곧 그 청문 계획서가 채택이 될 겁니다. 계획서가 예. 채택이 되고 19일 정도는 이거 관련된 또 그 청문회가 열리기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다 지켜보고 계시지 그렇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들과 저희 당원들도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이 아마 청문회 때는 더 많은 내용, 재산 형성 과정, 가족 관계 이 모든 것들이 청문회 대상입니다. 예. 그래서 종합화해서 그날 결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종합된 청문 결과는 대통령실에서 그 국민 정서에 맞게 예. 또 진실과 팩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서 최종 판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이것도 그 과정을 좀 지켜봤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를 보고 본인이 그렇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서 어떻게 네. 해명하는지 일단 보자는 그렇습니다. 입장이세요. 예.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방금 저희가 얘기하고 도덕적인 측면이 있을 테고 또 정치적인 의미가 있고 그렇습니다. 원내대표에 관심이 네. 많으시고 정책적인 측면도 있어요. 과연 이해운 후보자의 그 과거의 생각과 이것이 이재명 정부의 경제 정책에 부합하느냐 예. 이 부분은 어떻게 판단해요? 아마 이해운 후보는 그 전에 보면 우리 송미령 장관이라든지 보훈 관련된 게 진보 보수 가리지 않고 전임 정부 때 일했던 분들은 대통령에서 과감히 기용을 합니다. 예. 그런데 송미령 장관도 제가 애결위원장을 하면서 보니까 의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답변을 너무 잘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하 대통령께서 왜 송미령 장관을 뽑으셨구라는 것을 애결위원장이 하면서 느끼겠더라고요. 예. 정말 일을 잘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을 잘하고 능력이 있고 그리고 성과를 내는 데는 대통령 인사 스타일이 진보 보수 가리지 않습니다. 예. 그리고 대통령이 되는 순간 운동장을 굉장히 넓게 쓰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해운 후보자도 발탁을 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마 인사 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까지 예.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발언했던 이런 내용들이 점검이 됐는지 좀 이제 그런 것들이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예. 해서 이것들까지 종합적으로 지금 아마 보고 판단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운 후보자 같은 경우는 의원 시절에 한 의원님하고 같이 의정 활동한 적은 제가 없나요? 알고는 있습니다. 알고는 예. 있는데 좀 이렇게 개인적으로 깊이 의견을 나눈다든지 좀 예. 친하고 그런 관계는 아닙니다. 처음에 이재명 대통령이 이해운 후보자 지명했을 때 네. 첫 느낌 생각이 뭐였어요? 저도 전 정부에서도 근무를 해봤지만 저희 민주당 정부에서는요 김대중 대통령님도 처음에 비서실장을 제 실장을 김중건 실장이가 맞아요.
보수를 네. 대표하는 분을 비서실장으로 쓰셨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님 때는 연정을 하자. 그렇죠. 국힘하고 연정까지 예, 제안을 예, 했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도 저희 여당 됐을 때 야당 인사를 내각에 기용하기 위한 고민이 있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 정부는 정권을 잡고 나면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우리 뿌리와 정신은 민주당이되 대통령이 된 이상 진보 보수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차이들을 하나로 모으는 게 저희 민주당의 어떤 전통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제가 역대 예. 정부를 봤을 때 대통령도 그런 차원에서 저는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상당히 존중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 근데 당의 입장에서는 청와대도 물론 여론을 살핍니다만 네. 오히려 더 직접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당이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론의 흐름도 중요하잖아요. 당연하죠. 예. 그래서 지금 당과 청와대도 이 여론의 흐름, 당원들, 국민들의 생각 이런 걸 아주 면밀하게 꼼꼼히 지켜다 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것을 지금 이제 과정을 통해서 결론이 곧 나는 거니까 예. 이걸 종합하는 어느 순간이 올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청문회겠죠. 그걸 아주 그 관심 있게 깊이 정당은 그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면밀히 지켜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여론조사 뭐 보셨겠지만 적절하냐 부적절하다는 여론이 좀 그럼요. 많은 것 예. 같아요. 그럼 참 당의 원내대표라는 자리는 네. 이 사이를 이제 어떻게 보면 조율하는 자리라고 그렇습니다. 볼 예. 수도 있는데 쉽지 않은 시점인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러니까 이제 최종 판단을 할 때는 아마 국민적인 정서, 청문 과정에서 우리가 좀 해명이 되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또 뭐 재산 나올 수도 형성 있죠. 과정이나 나올 예.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의 여론의 흐름과 과정을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국민의 정서에 부합하는지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건지 이것이 최종 판단의 기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정당을 하는 입장에서는 정권을 또 그 유지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런 면을 아주 중심적으로 고려하고 판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네. 가장 큰 변수는 이제 여론이라는 말씀이죠. 네, 판단을 그렇습니다. 할 예. 때. 그 당청 관계가 이제 됐습니다. 네. 그것이 참 어떻게 보면 정권 초기에는 다 좋아요. 네. 특히나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책적인 보조, 뭐 협력 이런 것들이 초창기에는 조금 삐걱대는 모습도 네. 보였거든요. 네, 만약에 네. 되신다면 어느 점에 가장 초점을 맞추고? 예. 그 지금도 실무 당정청 또 고위 당정청 이 회의 체계를 통해서 조율을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이견은 이견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생각하는 차이, 준비하는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요. 예, 그래서 저는 하지만 저희들은 그 회의 통해서 지금 아주 큰 문제점이 현재 발생되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현재도 협의체가 잘 구성이 되고 있지만 과정 관리를 조금만 더 하면 저는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고위 당정청에서 주요 국정 현안에 대해서 토의하고 결론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에 부처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예. 당에서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그걸 바라보는 시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걸 놓고 회의 때 결론 낼 게 아니고 그 다양한 나타난 차이들을 사전에 예. 실무당정청이나 이런 걸 통해서 조율해서 결론이 되면 그리고 그 회의 결과는 향후 이것을 어떻게 집행할지만 예. 그 논의하고 결론 내면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고위 당정청의 원팀을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과정 관리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이 조금만 더 회의를 더 첨가됐다면 많이 해야 된다는 그렇습니다. 말씀이세요? 결론은 회의를 더 한 번 할 거 세 번 하고 예. 세 번 할 거 5번 하고 그러면 조그마한 이견도 그걸 통해서 저는 조율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그런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요, 김병기 원내대표의 역할 중에 정청래 대표를 약간 견제하는 역할을 김병기 원내대표가 해왔다는 뭐 분석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저는 뭐 그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예. 뭐 견제하고 원내 대표가 당 대표를 견제하고 당 시스템이 그런 구조가 아닙니다. 생각이 약간의 차이가 있을 어떤 결론을 낼 때 예를 들어서 상임위와 원내의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요. 예. 또 뭐 당과 원내의 생각이 약간 다를 수도 있습니다. 또 이 상임위와 다른 상임위 간의 생각이 다를 수가 있고요. 이건 조절하는 하나의 과정이 민주적인 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예. 약간의 차이가 있다고 해서 그걸 뭐 견제를 원내대표가 당대표를 견제하고 그런 것이 저는 노출된
그런 것은 보지 못했습니다. 예. 또 하나가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강경하신 분들 많잖아요. 네네, 아까 네. 상임위 얘기하셨죠. 네네. 법사위도 네네. 그렇고. 네. 이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 시스템은 이제 그 법사위와 원내 간에 법사위뿐만이 아닙니다. 예. 일주일에 한 번씩 간사단 회의라는 걸 해서 주요 입법 과제를 점검을 하고 진행 계획을 짜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상임위에서 계획하는 것들을 원내에서 같이 논의를 하고요. 법사위든 다른 상임위든 쟁점이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과방위에서 언론 관련된 거, 법사위에서 검찰개혁 관련된 거, 큰 쟁점이 나오면 이걸 결론을 내기 전에 원내 또 관련 부처 여당이니까요. 좀 논의하고 수기하는 과정을 좀 더 성숙한다 해서 발표를 하면 그 이후에는 다른 말이 안 나오도록 그 시스템을 좀 더 가동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다른 분들은 연임 안 하겠다고 네, 공언을 네. 하셨는데 왜 네. 한 의원님은 저도 그 얘기 안 하셨죠? 입장은요. 저도요. 예. 당원에 따라서 5월이면 임기가 끝납니다. 예.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당원은 잔여 임기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저뿐만 아니고 누가 되든지 간에 임기는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 4개월 하고 임기 끝난 다음에는 안 할 것을 지금 선언해라 예, 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다음에 출마를 하든 안 하든 그것을 제가 지금 결론을 내는 것은 맞지가 않고요. 또 이게 잔여 임기 2개월 동안 만약에 한다라고 하면은 너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럼 당 지도부가 룰을 새로 만들면 됩니다. 그리고 선수들은 당원에 따라서 당규에 따라서 룰을 만들면 거기에 맞게 경쟁을 하면 되는 거지. 내가 4개월 동안 무술 일을 집중하겠다가 아니고 4개월 후에 출마하지 않을 테니 도와달라고 하는 건 저는 좀 용인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네, 하도록 하겠습니다. 초청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